이제 다시 3학년 새학년이 다가오는데요. 다시 1년 동안 학급에서 지낼 준비물을 꾸릴 시간이 왔습니다. 학기 초에는 새로운 선생님한테도 적응해야 하고 친구를 잘 사귈 수 있을까 걱정이 많아서 예민해진 시기에다가 모든 것이 낯설어서 잘 모르기 때문에 사소한 의사소통도 잘 안 되는 경우가 종종 있어 학교에서 여러 안내장을 보내는데도 아무래도 글자로 의사소통을 하다 보니 뭐가 뭔지 잘 모를 때가 많은데 학기 초에 필요한 준비물을 보면서 그럴 때가 많으시죠. 무엇인지 정확히 잘 모르겠고 헷갈릴 때가 많은데 학기 초부터 담임선생님한테 연락 드리는 것도 좀 그렇고, 그래서 20년 경력 초등교사인 제가 자세히 알려드리고 또 주변 선생님께서 하신 말씀들도 좀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우선 새학기 첫날이 되면은 담임선생님께서 필요한 준비물을 적힌 종이를 가정으로 나눠 주실 거예요. 여기에 필요한 준비물을 다 준비하시면 되는데 종류가 너무 많잖아요. 오늘은 이거를 자세히 안내 드리려고 합니다. 우선 미리 준비하지 마세요. 선생님들마다 원하는 스타일이 있기 때문에 그 담임 선생님께서 필요한 규격을 알려주실 거예요. 이 규격대로 안내장을 살펴보시고 준비물을 준비해 주셔야 됩니다. 자, 우선 기본적인 L자 파일 많이 들고 다니실 거예요. 학교에서 나눠주는 종이 안내장 아니면 아이들이 만든 결과물을 이렇게 넣어가기 때문에 부모님들은 안내가 많은 학기 초에는 이 L자 파일 매일 살펴보시는 것 좋습니다. 여기 L자 파일을 안 넣으면 어떻게 되는지 아시죠? 구겨져서 가방 이리저리 굴러다니고. 이제 우선 공책부터 살펴보면은 받아쓰기 공책 혹은 공책이 있는데 이 공책들도 막 8칸 공책, 10칸 공책, 줄공책, 줄 높이도 다른 것이 여러 가지잖아요. 이 규격을 잘 보고 준비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대부분의 선생님께서 규격을 안내해 놓으십니다. 저학년 받아쓰기 공책만 하더라도 같은 공책이더라도 뭐 세로형 8칸, 10칸이 있고 요즘엔 또 이렇게 가로형 15칸이 있는데 원하는 형이 있을 거예요. 이 규격을 잘 보시고 준비하면 좋습니다. 왜냐하면 요즘 저학년들 요 세로형은 10칸이 최대이고 가로는 15칸이 최대인데요. 이제 문장을 하나로 쓰려면 10칸 안에 넣기가 힘들어서 요즘에는 15칸을 손으로 많이 하시는 편인데 우선 원하는 칸이 만약 10칸짜리인데 혼자만 8칸짜리를 준비하면은 아이들이 줄 라인이 달라지기 때문에 선생님의 안내를 무척 헷갈려 합니다. 이런 경우 규격이 다른 준비물을 준비한 아이들은 계속 질문하고 선생님이 이 학생을 따로 지도해야 되기 때문에 한두 명 때문에 다른 아이들을 동시 진행해야 돼서 선생님이 어렵고 아이들도 다른 애들을 안내해 주는 것도 기다려야 되기 때문에 불편한 점이 많아집니다. 그리고 이거 좀 비공식적 계속 질문하는 아이들, 선생님 저는 안 되는데요? 선생님 저는 줄이 다른데요? 선생님 하는 애들이 예뻐 이런 건 아닙니다. 그래서 준비물을 잘 준비해 주는 것이 좋습니다. 받아쓰기 공책뿐 아니라 중고학년에서도 필요한 공책이 있다면 담임 선생님이 필요의 용도에 따라서 공책이 달라질 수 있는데 예를 들어서 뭐 칸이 아예 없는 종합적 형태를 원하실 수도 있고 학습 정리를 시키실 때는 줄공책을 필요한데 줄공책도 중학년에 쓰는 건 좀 넓은 칸이고요. 고학년에 쓰는 건 좀 좁은 칸 공책이 나눠져 있기 때문에 꼭 규격에 맞는 공책을 준비해 주세요. 초등학교에서 거의 매일 쓰는 알림장의 경우 아이가 매일 확인하는 리스트형 공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런 넓은 칸 공책으로 알림장을 쓰는데 가끔 칸이 좁은 형태의 알림장이나 체크형을 준비해 주시면 저중학년 같은 경우에는 작은 칸에 글씨를 우겨 넣어야 하기 때문에 아이들이 힘들어합니다. 이제 필기구 보시면 필통은 떨어져도 소리가 나지 않는 천으로 준비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또 이게 너무 작으면 필통에 물건들이 막 집어넣다가 쏟아져 정리가 잘 안 되고 가끔 너비가 막 노트만한 이만한 필통을 준비하는 경우가 있는데 아이들 책상이 이 정도인데 반 이상의 필통을 차지해버려서 정리정돈이 안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필통이 크면 또 아이가 자기가 가지고 놀던 작은 장난감, 예를 들어서 막 색종이 접기한 거 만든 거 뭐 이렇게 풀통 만든 거 이런 거 다 필통 속에 집어넣거든요. 이렇게 되면 수업 시간에 심심할 때마다 이렇게 꺼내보고 만지작거리기 때문에 수업 시간 산만해질 수 있습니다. 어른 손바닥만한 필통에 딱 쓰는 필기도구만 집어넣으면 좋습니다. 제가 요즘 이렇게 보니까 그냥 주머니 이렇게 형식으로 된 필통을 가지고 있으면은 아이들이 깔려있는 작은 지우개나 뭐 펜, 자를 찾는다고 막 다 꺼내고 한짝 뒤적뒤적 거리는 경향이 있던데 이렇게 뚜껑 쪽에 따로 칸이 나눠져 있는 필통을 쓰면은 여기에 뚜껑 쪽에 자주 쓰는 지우개나 자를 넣어두니까 찾기 좋더라고요. 그냥 참고하십시오. 광고 아닙니다. 광고 못합니다.
광고 들어지도 않습니다. 연필을 3자루에서 5자루 정도 미리 깎아오시면 좋습니다. 교실에 연필 깎기가 요즘에는 없는 경우가 많은데 이렇게 손으로 돌려 쓰는 작은 연필 깎기를 휴대하는 정도는 괜찮지만은 손잡이로 돌려 깎는 연필 깎기를 가지고 오면은 선생님들이 싫어하실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자, 여기서부터 찐 초등학교 교실 모먼트 모습입니다. 평소 연필 깎아놓지 않은 아이들이 막상 수업 시간에 자, 이거 필기하세요 하면 연필을 쓰려고 하면 심이 부러져 있거나 그치 뭉툭해서 준비가 안 돼서 깎아야 된다는 것을 수업 시간 전 쓰기 직전에 알게 됩니다. 손잡이 있는 연필 깎기는 금방 깎이잖아요. 그래서 빨리 깎고 싶어 하거든요. 그러면 연필 깎기를 찾거나 준비한다고 수업 시간에 필기할 시간에 필기를 못하고 연필 깎기를 찾는 데 시간을 다 씁니다. 그리고 바로 연필 깎기를 찾아 쓴다 하더라도 그 소리 있잖아요. 갈갈갈갈갈 소리가 크게 나서 선생님의 수업과 다른 친구들의 수업이 듣는 것에 방해가 됩니다. 교사가 한두 번 있는 일이라고 이것을 이렇게 묵인해주고 가만히 놔두면은 교실에 있는 다른 아이들도 아 해도 되는구나 하면서 암묵적 동의로 알아들어서 여기저기서 수업 시간에 갈갈갈갈 소리 나고 나중에는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손잡이 연필 깎기가 없는 아이들조차도 손잡이 연필 깎기 빌리러 수업 시간에 일어나면서 돌아다니면서 야 너 수업 시간에 왜 돌아다녀? 이렇게 물어보면은 연필 깎으러 왔는데요? 이렇게 하면서 수업 시간 분위기가 엄청 산만해질 수가 있습니다. 이러면 모두에게 좋지 않겠죠. 그래서 요즘 연필 깎기를 교실에 잘 두지 않는 것이랍니다. 그래서 꼭 연필은 매일매일 집에서 깎아와서 준비해 주세요. 연필 샤프 모양으로 준비한 경우가 있는데 왜 끝만 연필로 된 샤프 모양 있잖아요. 일단 초등학교에서는 샤프를 쓰지 않습니다. 샤프는 이제 필기해 보시면 아시겠지만 글씨가 미끄러지기 때문에 아직 손 조작이 완전히 발달하지 않은 저중학년 아이들은 글씨를 꾹꾹 눌러 쓰면서 연습하고 자기 글씨체를 찾아가는 과정인 경우가 많은데 그래서 대부분의 선생님은 샤프를 금지시키고 있습니다. 그런데 연필 샤프를 가지고 오면은 선생님이 일일이 그 필기감을 체크하기도 그렇고 이게 검증이 되지 않은 것이라서 그냥 연필을 준비해 오는 것을 권합니다. 그리고 연필 모양 연필을 이렇게 여러 개를 보면은 어떤 거는 육각형 모양으로 생겼고 어떤 건 동그란 모양으로 생겼잖아요. 그러면 육각형 모양 권합니다. 왜냐하면 이거 책상에 두면은 떼굴떼굴 엄청 잘 굴러가요. 그래서 항상 수업 시마다 드르르 탁 애들이 엄청 잘 떨어뜨리거든요. 그래서 잘 굴러가지 않는 각진 연필 추천하고요. 이게 또 마침 있는데 또 연필들 중에서 이렇게 지우개가 달린 연필이 있습니다. 지우개가 달린 연필은 아이들이 이렇게 필기를 하다 보면은 실수를 많이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럴 때 이제 지우개가 달렸으면 바로 이렇게 쓰고 지울 수가 있는데 지우개를 따로 놓아두거나 이제 정리정돈, 필통 같은데 정리정돈이 안 돼서 저 깊숙이 지우개가 있는 아이들은 쓰다가 또 막 지우개 찾고 이러면은 쓰는 시간은 정해져 있는데 얘들아 이제 다 썼어 하면은 아니요 저 잘 못 썼어요. 왜 시간 많이 줬는데 왜 못 썼어? 지우개 찾느라고요. 이런 경우가 많기 때문에 요런 거 있으면은 참 쓰기가 좋겠죠. 자, 지우개는 이제 따로 쓰는 친구들은 적당한 크기로 준비해 주세요. 초등학생 아이들은 수업 시간에 심심하면은 지우개를 장난감으로 인식하고 갖고 노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너무 크거나 화려한 지우개보다 기능적인 적당한 지우개 추천드립니다. 자, 자는 플라스틱으로 된 15cm 자 이런 거 좋습니다. 더 길면은 필통에 들어가지 않고 간혹 스텐으로 된 단단한 것으로 가지고 오면은 무게감이 있기 때문에 휘두르거나 다른 친구를 때려보고 싶은 요구가 나오기 때문에 그냥 시중에서 구할 수 있는 이 15cm 플라스틱 자 좋고요. 투명으로 되어 있는 것은 아래에 이렇게 재는 것이 보이는데 이렇게 나무처럼 생긴 거는 보이지 않아서 조금 불편한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아동용 자 추천드립니다. 준비물이 자라고 해서 이게 가끔 큰 모양자나 이렇게 날카로운 삼각자 가지고 오는 경우 있는데 커서 필통에도 들어가지 않고 삼각자 같은 경우는 끝이 뾰족하기 때문에 이 뾰족한 애들이 꼭 이게 총으로 가지고 놀거나 막 찔러보고 싶게끔 생겨서 선생님께서 모양자 또는 삼각자라고 명시하지 않으면 그냥 아까 말씀드린 일반 15cm 자 준비해 오시면 됩니다. 자, 지금부터 이제 사물함 준비물 살펴보겠습니다. 가위는 그냥 일반적인 15cm 정도 길이의 가위 많이 쓰고 선생님이 나눠줄 경우에도 이 가위 많이 나눠줍니다. 유치원용 좀 작은 안전한 무뚝한 가위 같은 경우에는 쓰다 보면 애들이 손을 이렇게 우겨 넣어서 써야 되고 가위 끝도 날카롭지 않아 잘 안 잘리는 경우가 있는데 그러면 아이들이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 해서 이런 일반적인 가위 권하고요. 초등학교에서는 커터칼 위험해서 거의 쓰지 않으니 가지고 다니지 않습니다. 파일꽂이는 사물함에 넣어두고 잘 안 쓰는 교과서나 노트를 넣어 꽂아놓기 위해서 가지고 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렇게 사진을 굳이 보여드리는 이유는 이것보다 높이가 길면 사물함에 들어가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이런 모양이 이제 뚜껑이 개폐가 되는데 개폐가 되면 꽂혀있는 교과서나 공책을 이렇게 바로
꺼내기 편하기 때문입니다. 이게 열리지가 않으면 파일꽂이 전체를 꺼내서 교과서를 위로 뽑아내야 하거든요. 이 파일꽂이가 없으면 책은 자꾸 사물함 속에 쓰러져서 눕혀서 놓게 되는데, 그럼 책이나 노트는 아래에 너비를 많이 차지해서 깔리게 되고 그 위에 이제 다른 물건들을, 작은 물건을 쌓아주는 형태로 놓이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은 사물함이 엉망진창이 되는 게 시간 문제고, 작은 물건을 찾기가 너무너무 어려워지기 때문입니다. 자, 이제 풀. 딱풀은 그냥 이런 거 일반적인 딱풀 가지고 오시면 되고요. 요즘 새롭게 보이는 신상이 나왔던데, 이렇게 바르면은 내가 풀칠한 부분이 보라색으로 색깔이 넣어서 나오는 풀이 있던데, 저중학년에서는 조금 유용해 보이더라고요. 풀칠을 이렇게 덕지덕지 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이죠. 그리고 좀 수정액처럼 생긴 양면 테이프 유행이던데, 이건 아직 풀과 스카치 테이프랑도 충분해서 크게 필요하지 않은데 어느 정도 이렇게 뗐다 붙였다가 가능해서 아이들이 자기 놀이형 만들기 할 때 많이 쓰더라고요. 색연필과 사인펜은 저중학년의 경우 이것들의 규격을 잘 안내를 받는 것이 좋습니다. 왜냐하면 색깔이 굉장히 다양하게 있잖아요. 대표적으로 많이 쓰는 색연필이 이런 거, 이제 이런 걸 꺼내보면은 이렇게 돌려 쓰는 건데 끝이 뭉툭하게 생겼잖아요. 그래서 보통 이거를 많이 쓰는데, 이거로 색칠하다 보면 좀 흰 부분이 많이 보이고 좀 지저분해 보이는 경향이 있어서 요즘 일선 학교에서는 이렇게 락커펜이 유행하면서 그 락커펜은 번지기 때문에 사오라고는 하지 않고 색도 너무 많고, 그래서 사오라고 권장을 하지 않는데 대신 비슷한 기능이 이렇게 사인펜이 있습니다. 요게 이제 색칠을 하게 되면은 넓게 락커펜처럼 퍼지면서 수성으로 번지지 않기 때문에 요즘에 요게 색칠이 깔끔하게 되어서 좋아하는 경향이 있고요. 또 요즘 아이들 요거 좋아하던데, 같은 색연필이더라도 요게 이제 색깔이 엄청 다양하기 때문에 그라데이션이 되면서 수채화처럼 예쁜 느낌이 있기 때문에 아이들이 이런 걸 선호한 경우가 있는데, 이 색연필든 종류가 달라버리면 아까 말씀드린 듯이 질문이 엄청 많아지게 됩니다. 그리고 결과물도 다르고요. 부러우면은 아이들이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가서 빌려 쓰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은 이제 수업 시간에 계속 돌아다니게 되고, 이제 이 물건을 갖고 있는 애들도 빌려주다가 자기가 정작 못 쓰는 경우가 생기기 때문에 되게 스트레스를 받아 하는 경우가 많아서 규격화된 것을 권장드리고요. 사인펜이나 연필로 된 이런 색연필들은 색상이 아주 다양하게 나오는데, 12색, 16색, 24색, 30색, 50색 이렇게 많은데, 다 경우에 따라서 담임 선생님께서 12색이면 모두 12색, 20색이면 모두 20색 이런 식으로요. 왜냐하면은 색깔이 얘는 12색이고 얘는 50색이 있으면 내가 없는 색이 있잖아요. 그럼 또 빌리러 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수업 시간에 점점 돌아다니는 경우가 많고, 돌아다니다 보면은 다른 친구한테 또 참견하고 얘기하고 장난치고 이렇게 수업이 진행이 잘 안 될 정도로 산만해지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혹시 색을 지정해 주셨다면 꼭 그 색으로 그 색 종류를 똑같이 맞춰서 준비해 주는 거 좋고요. 그리고 이런 거 이제 50색까지 늘어나게 되면은 너비가 아무래도 넓어지게 되거든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아이들 책상이 넓지 않기 때문에 책상을 엄청 많이 차지해 버려서 학습을 하기 어려울 지경이 오기 때문에, 선생님께서 안내해 주시는 색깔 규격에 따라서 어떤 종류의 색칠도구가 필요한지 잘 안내를 받아서 가지고 오시기 바랍니다. 요즘 아이들 고학년 같은 경우는 청소할 때 큰 빗자루 쓰는 경우가 많은데, 자기 자리 자기가 청소한 경우가 많아서 미니 빗자루 쓰레받기 준비해 오라는 경우가 많습니다. 딱 요게 아마 전형적으로 많이 사용하는 사이즈인데요. 요거보다 작은 경우는 쓰레받기가 너무 작아서 쓰레기를 버리러 가는 중에 쓰레기가 다 흘러 넘쳐서 불편한 경우가 많고, 그리고 쓰다 보면은 많은 쓰레기를 담지 못해서 아이들이 불편해합니다. 그리고 또 요거보다 큰 경우에는, 자 보시면 여기 이제 고리가 달려 있는데, 왜 고리가 달려 있냐면은 이렇게 고리를 달아두고 여기에 이렇게 딱 걸어서 사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왜냐하면은 그때그때 사용하기 돼야 하기 때문인데, 아까처럼 사이즈가 너무 큰 경우에 여기에 걸 수 없는 경우가 많고, 고리가 달려있지 않은 디자인은 여기 끈을 달아서 사용할 수 없게 되면은 아이들이 막 이게 책상 서랍에 넣었다가 사물함에 넣었다가 이렇게 뒤죽박죽이 되기 때문에 그 정도 사이즈 권장해 드립니다. 물티슈나 휴지는 평소 청결이 몸에 배어 있으면 사물함에 두고 알아서 사용합니다. 그리고 중고학년 같은 경우에는 미술 시간에 사용할 일도 많기 때문에 알아서 잘 사용할 것입니다. 무언가를 쏟는 상황을 대비해서 항상 사물함에 구비해두면 좋을 것입니다. 양치는 중고학년 학생의 경우에는 알아서 닦습니다. 근데 저학년은 습관화되어 있지 않으면 잘 하지 않거나 이제 양치하는 시간에 모여서 물장난치는 경우가 많아서 선생님이 관장하지는 않기 때문에 가정에서 평소 습관으로 몸에 배이게 해서 치아 건강에 신경을 쓰게 하면 좋습니다. 선생님께서 자 양치할 사람 다녀오세요 여기까지 하지만 양치를 꼭 하세요 하는 건 아니기 때문에 필요하신 분은 가정에서 잘 교육시켜서 사용하시면 됩니다. 오늘 이렇게 생활 속에서 직접 쓰이는 학기 초 준비물 알려드렸습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